드디어 최민희 의원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네. 의원님. 네. 일찍 오셨어요.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니,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예. 법대로 판결이 날 거라고 했지만 법대로 판결 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정말 위기에 몰려 있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음으로 양으로 극에 달한 것 같고,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소위 공판 생중계였거든요. 그럴 정도로 압박이 심한 데 비하여 민주당은 법대로 판결이 날 것이다. 그래서 무죄가 날 것이다. 그게 지배적인 분위기였다는 점에서 어제 오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주진우 의원이 징역 1년이 나올 거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연관성이 혹시 있을까요, 의원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음으로 양으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이 사법부에 가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럼 이제 25일 날 재판 결과는 또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즉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법부가 법대로 판단할 거라는 생각부터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결을 할 거라는 것까지 그 모든 생각이, 모든 말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법부는 법대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검찰 정권 하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대들다가 조용해진 거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명태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입 열면 한 달 만에 윤석열 탄핵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는 법대로 모든 일이 결정되기 어려운 캐비넷의 힘이 늘 작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다시 숨지겨 있던 민주당 내에 분열 세력들이 준동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돌파 못하고 사분오열 될 것이냐, 이게 결정된다고 보고,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민주당에서 회의가 있었잖아요. 최고위원회 했죠. 그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혹시 공유가 됐나요? 아니요. 전 모릅니다. 그 회의 내용.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 제 인식이고, 민주당 일부는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김건희 정권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그 기득권 카르텔이 쉽게 물러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제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명태균이 김건희뿐만 아니라 최은순 그리고 김건희 친오빠랑 자택에서 같이 밥 먹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국정농단의 끝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생스러운 일을 왜 합니까? 돈 벌라고 하지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양평 고속도로 등 소위 돈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그리고 그 길목을 지키면 꼬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토위, 기재위, 운영위 정말 열심히 싸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의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대응? 일부는, 민주당 내 일부는 8명을 설득해서 데려오자는 쪽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들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제1야당 대표 유력 대권 후보를 흔드는 것을 방탄으로 삼는 검찰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저들이 한두 명이 설득해서 넘어오는 일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결국 민주당은 내부 분열을 막아야 되고, 그 준동 세력들을 어떻게 이제 뭐 어떤 표현을 쓸지 모르겠지만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핵심은 그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입니다. 그 언론의 뒤에는 누가 있냐? 기득권 세력이 있고, 저는 그 끈이 닿으면 검언 독재 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일부 언론이 흔들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흔들기에 부안해동에서
네, 그리고 뭐 25일 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 꿈 깨십시오. 꿈 깨라고요. 네. 검찰 독재 정권에 확실하게 맞서 싸우는 세력만이 민주당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이재명 대표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그 자기의 자당 대표가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을 때마다 준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없기를 바라지만 당원과 지지자들과 힘을 합쳐서 이번엔 정말 뿌리를 뽑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어제 판결 때문에 마음도 많이 상해하시고 좀 슬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자분들에게. 옛날 같으면 현해탄에 빠뜨리려고 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옛날 같으면 그냥 구속시켜 버렸을 겁니다. 어제 판결이 말도 안 되는 것은 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억울하게 150만 원 선고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됐는데요. 이거 재판 받아본 사람은 다 압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건 이재명 대표가 처음입니다. 처음. 어떤 분이 허위사실 유포로 1년 받았는데 그거는 다른 기부금과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입니다. 이게 신종 탄압의 수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군부 독재 시절에 늘 잡혀가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맞고 DJ는 죽을 뻔하고 뭐 이런 걸 겪었고 우리가 이미 약하게 한 발 물러서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대통령 서거하시고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그때 조그만 거 뭐 돈 나왔다고 다 위축돼서 대통령을 못 지켜서 가슴에 이렇게 천시의 하늘 남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지금은 구속은 못 시킨다. 고문도 못한다. 현해탄에 빠뜨리지는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각종 폴이 진행되고 경기일본과 폴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게 부당하다고 클릭하는 것으로부터 행동을 시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자, 세민이 의원과 인터뷰를 함께 진행해 인터뷰를 봤습니다. 나눠봤는데 굉장히 네. 결연한 예. 마음으로 인터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판결 나오자마자 예. 아니나 다를까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예. 이제 소위 민주당 진영을 가르기 위한 보도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랬었죠.